베이비 부모 시대인 나의 노년은 내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세대라 하고 자식에게는 대제 못 받는 첫 세대라고 말들 많이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답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자식을 하나 아니면 둘 낳아 우리가 노년이 되고 보니 친구의 친구인 어떤 자녀는 결혼하지 않으려는 자식도 있고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자식도 있고 결혼하려고 해도 눈에 맞는 사람이 없고 이런저런 일로 결혼 정년도 많이 늦어지고 각양각색의 인종만큼이나 결혼관도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를 보아도 이 시대에 사는 중장년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그 무게감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살아낼 것이고 살아내다 보면 공감 가는 답은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한 나를 만들고 순간순간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을 만들고 건강한 마음이 노년을 평화롭게 하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헐러 보낼 수도 있고 나쁜 일을 도모하며 낭비할 수도 있는데 좋은 일에 보람된 일에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건강한 노년 누구도 아닌 나의 노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시간은 금이다 라고 표현했나 봅니다. 시간 못지않게 생각되는 좋은 자산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 선한 곳간에 선한 것이 쌓이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라는 이름은 같은데 금수저인 부모도 있고 흙수저인 부모도 있죠. 자식 또한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방법도 다양한 자식, 그 수만큼이나 효자도 부르자도 악한 자녀도 착한 자식 또한 착한 자녀도 있는데 그래도 자식만한 보험이 없다고 저는 추앙합니다. 젊어서는 그래도 혼자도 괜찮지만 나이 60이 넘어서면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경우에 남편과 사별하고 6년 정도 혼자 살게 되었는데 건강할 때는 혼자가 좋습니다. 몸이 아플 때면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전화를 받으면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찾아오는 것도 자식이랍니다. 자식이 없다면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요? 자식에게 대접 못 받는 첫 세대라고 하지만 나이 들고 힘없고 어려울 때 마음 아플 때 그래도 자식만한 보험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데 하나뿐인 며느리가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 저는 혼자 살아도 좋고 들어오면 더 좋고 라는 생각을 해 옷이랑 몸만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 결과로 그야말로 옷과 몸만 들어와서 살면서 살림에 필요한 것을 살아가며 마련하며 살고 있는데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손자와 3학년인 손녀와 함께 살아도 각자의 생활 방식대로 인정해주는 무언의 규칙이 있고 아이들이 놀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나의 취미 생활이며 봉사활동에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니 불편함보다 함께여서 더 좋다는 것입니다. 아들 식구가 들어와 함께 사는 것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노년의 생활비도 두 가정이었던 것이 한 가정으로 사니 생활비도 절약되고 노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꼭 필요한 것에 소비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고 품위관리비도 생각에 따라 많이 쓸 수도 있고 병원도 아플 때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병원 갈 일도 없고 나이가 들어 지출하는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것도 노년의 경제라 생각됩니다. 저는 아들 식구랑 같이 살기 전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노년이 되어 먹고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 취미 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만히 놀아도 이곳저곳 몸이 아픈데 젊은 사람과 같이 8시간씩 일을 하는 것은 몸에 무리가 갈 것이고 적당한 노동은 그나마 건강에 괜찮겠지만 일자리도 일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일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도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배려를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멋진 사람은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사람이고 힘든 걸 잘 이겨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달콤함도 느낄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힘들어 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도 안 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끌림이고 끌림은 만남이고 만남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함께 한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며 살아내는 것으로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임을 알면 좋겠습니다. 사계절이 있어 하루하루가 더 부지런하게 살게 되고 비, 바람, 구름 있기에 식물도 잘 자라게 되듯 무엇이든지 하나로만 계속되는 것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맑은 날이 좋다고 해서 계속 맑은 날만 지속되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죠. 행복도 이와 같답니다. 행복이 계속된다면 그 타성에 젖어 정말 중요한 그 무엇을 놓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사는지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내일의 내 모습이고 모든 답은 누구도 아닌 내가 쓰는 것이랍니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상처받더라도 쉽게 단정하지 말고 쉽게 속단하지 말고 천천히 이해하며 사는 마음 가지기, 나를 돌아보며 살아보기, 상대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살아보기,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때 상처받지 않기, 상처받고 아플 때가 있다면 성장하기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누구보다 난 잘 지내고 있다고 위로하기, 마음이 조급해도 조급하지 않기, 그리고 조용하게 침묵하며 기다리기,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들기, 나를 위해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기, 자신이 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기, 이렇게 말없이 가다 보면 말없이 하다 보면 내 일에 정성을 다하다 보면 그만큼 멋진 노년의 삶으로 늙어갈 것입니다. 이유되지 말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살기,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살기, 생각을 젊게 하고 살기, 노년일수록 멋지게 살기,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기, 활기찬 걸음으로 살기, 이런 모습이야말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멋진 신뢰감을 줄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희망을 친구로 삼아 마음 부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일에는 책임을 지고 좋은 목적으로 성취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은 나와 당신이면 더 좋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면 또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옆에 우편 강도, 당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에 단번에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죄 사함으로 천국행을 가는 것도 있고 적은 돈 욕심내다가 전 재산을 잃는 일도 있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친절에 전 재산을 상속받는 일도 있는 감동하는 세상에 살아있는 그대와 나,
구름 같은 인생에 웃으며 살고 덧없는 인생에 욕심 부리지 말며 살고 한 줌의 헐구로 돌아가는 인생에 내려놓고 살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은 혜민 스님의 끌리는 사람일수록 이란 글인데요. 좋은 인연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글 같아 공유하며 영상 마무리합니다. 끌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같이 있는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해봐요. 그래야 다음번에도 만날 수 있어요. 잡으려 하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서로 즐거울 때 그 인연은 계속됩니다.